한국 산업의 심장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혹은 태블릿 안에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 하나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혈관이라고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 구조, 역사, 수익, 주가,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전부 뜯어봅니다. 왜 한국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메모리 왕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돈의 흐름을 만들지 아주 빠르게 정리합니다. 한국 반도체의 시작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1980년대 초 삼성은 D램 기술 확보를 시도했지만 해외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절당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연구팀을 구성했고 해외 기술 인력을 흡수했고 실패를 반복하며 공정을 내재화했습니다. 왜 DRAM이었을까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 중심이지만 DRAM은 양산 중심 산업입니다. 대규모 투자, 빠른 의사결정, 생산 라인 운영 능력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제조 DNA가 강한 한국 기업 구조와 맞아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1980년대 현대전자에서 출발해 수차례 위기를 겪고 재편되며 메모리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두 기업이 동시에 DRAM에 집중하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메모리 양강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반도체는 기술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체력 싸움입니다. 수십조 원 단위 설비 투자를 감당하고 사이클이 꺾여도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구조를 받아들였고 장기전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DRAM은 무엇입니까? CPU나 GPU가 연산을 할 때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초고속 작업 공간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실행하고 영상을 편집하고 AI 모델이 학습할 때 계속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공간이 바로 DRAM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DRAM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수율입니다. 같은 공정이라도 불량률 1% 차이가 수천억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셀 크기는 줄어들고 누설 전류는 늘어나고 공정 오차는 확대됩니다. 이걸 잡는 능력이 곧 이익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정 데이터를 축적하며 수율을 개선해 왔습니다. 24시간 라인을 돌리며 변수들을 통제하고 결함 패턴을 분석하고 설비를 미세 조정합니다. 이런 운영 능력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누적된 노하우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D램 시장 점유율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난디로 넘어갑니다. NAND는 데이터를 장기 저장하는 메모리입니다. 스마트폰 저장 공간, SSD, 서버 스토리지의 핵심입니다. 과거 NAND는 평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셀을 옆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수직 적층입니다. 층을 위로 쌓는 3D 난디입니다. 문제는 층이 늘어날수록 공정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깊게 구멍을 뚫어야 하고 균일하게 시각해야 하고 층간 간섭을 줄여야 합니다. 조금만 오차가 나도 수율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이 적층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했고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대량 생산입니다. 한두 장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수천만 개를 같은 품질로 찍어내는 능력입니다. 이게 제조 강국의 힘입니다. 이제 AI 시대의 핵심, HBM입니다. HBM은 DRAM을 여러 장 수직으로 쌓고 초고속 인터페이스로 연결한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AI GPU는 엄청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산 속도만 빠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끌어오는 속도가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폭발적으로 높은 HBM이 필요합니다. HBM은 단순한 DRAM이 아닙니다. 패키징 기술이 핵심입니다. 칩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열을 방출하느냐, TSV 공정, 인터포저 기술, 열 관리 구조까지 전부 복합 기술입니다. 이 영역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과거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었지만 HBM은 고객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HBM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메모리 업황은 극단적인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가격 폭락과 재고 급증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서버 DRAM과 HBM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고 기업 실적은 급반등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시장은 이를 주게 반영했습니다. 주가는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미래 기대를 반영합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가, 자율주행과 엣지 AI 확산까지 메모리 사용량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이 수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중심입니다. 이건 수요의 질이 다릅니다. 서버 메모리는 단가가 높고 교체 주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메모리는 본질적으로 경기 순환 산업입니다.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격은 붕괴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수출 통제, 기술 인증 지연, 고객사 답변화 실패 등 변수는 많습니다. 특히 AI 시장이 특정 기업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연구실의 성공을 양산 수율로 연결하고 수율을 이익률로 연결하고 이익을 다시 설비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DRAM은 미세화 싸움, 난디는 적층 싸움, HBM은 패키징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싸움에서 한국은 모두 경험치를 쌓아왔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연산칩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이동시키는 메모리를 지배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입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가 따라주지 못하면 성능은 제한됩니다. 결국 연산과 저장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메모리 산업은 단순 사이클을 넘어 구조 성장 가능성을 시험받게 됩니다. AI 학습 모델은 점점 거대해지고 온디바이스 AI도 확대됩니다.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처리 속도 요구도 높아집니다. 그 중심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대신 공장을 지었고 기술을 축적했고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중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은 칩 하나가 수십조 원의 산업을 움직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계속 확장된다면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핀플루엔스, 기술과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세련되게 정리합니다. 구독해두면 다음 AI 산업의 진짜 수혜주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